안녕하세요. 성공 창업을 위한 문화 콘텐츠 이해와 활용 11주차, 12주차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될 텐데요. 한 15분 남짓, 예, 3개의 동영상으로 한 주당 한 45분 정도의 영상으로 수업 출석 체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11주차부터 16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교과목 이름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성공 창업 그리고 문화 컨텐츠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학과별 컨텐츠를 융합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마지막 결과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주제를 좁혀 드리기 위해서 음, 여러분 다음 오프라인 수업 때는 지금 11주, 12주차 강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만이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그리고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각 팀별로 아이템 하나씩 선정을 한 뒤에 15장 내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 주 가능하다면 한 분 내지 두 분의 외부 심사위원을 초대를 해서 발표와 심사, 그래서 기말 평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하게 되는 사업 계획서는 한 20장부터 뭐 많게는 뭐 4, 50장까지도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좀 간단한 사업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맞춰서 현재 어떤 미래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텐데 먼저 가장 지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방안 등을 한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기원전 3,5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기 위해서 나무 조각 3개를 엮은 바퀴가 만들어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벨이 최초의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류 역사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리고 기술의 혁신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나 어떤 경제 구조에 큰 영향 그리고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혁신과 이로 인해 일어난 사회 경제적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우리는 이른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죠. PPT 화면에 보면은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변화가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벨이 발명한 유선 전화기의 보급률이 10%에서 9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한 7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상용화된 인터넷이 확산되는 데 걸린 시간은 또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20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선 전화기의 보급이 73년 걸린 거에 반해서 인터넷이 확산되는 데는 3분의 1도 안 되는 20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는 기간은 그것보다도 훨씬 단축이 된 14년이라는 점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더불어 기술의 파급력이 급진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또 기술적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18개월을 주기로 컴퓨터의 성능은 2배로 향상되는,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오늘 산 최신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구모델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반영하는 이론이 바로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가 주장한 무어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차 산업혁명부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죠. 그래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의 등장으로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진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이 포드 T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포드사가 만들어낸 모델 T는 미국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게 되었죠. 포드의 설립자이자 또 최고 경영자였던 헨리 포드는 1908년도에 모델 T를 공개했고 이것은 대중을 위한 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포드의 말처럼 모델 T는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었고요. 하지만 모델 T보다 10년이나 앞선 1890년도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말이 끌지 않는 차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품이라고 여겨졌고 부유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이런 부유층을 위한 상품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서 작동도 쉽고 또 이용도 편리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좀 더 대중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모델 T는 첫 해에 17,000대나 팔리는 기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량 생산 공정을 개선하여서 매년 가격이 낮추어지면서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늘어가면서 세계적으로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이라고 해서 지식정보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15년 이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산업 구조나 그리고 시장 경제 모델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의 어떤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의 어떤 산업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일단 IT, IoT, ICT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 중심의 창업 사례를 찾아보고 함께 공유하도록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결국 이런 아이템, 이런 특히 스타트업들의 어떤 아이템에 투자하는 투자회사 이사님께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게도 말씀을 하시는 게 마약, 그리고 또 게임, 그리고 만남이란 단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마약이란 단어가 나올까라고 좀 질문을 드렸더니 중독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 플랫폼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주. 결국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아이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개성도 각자의 추구하는 삶의 질의 높이, 가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프리미엄 서비스 플랫폼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주차 1교시에서는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종류를, 앱 종류를. 어, 첫 번째, 사용자의 컨텍스트에 기반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또는 추천을 해주는 앱이죠. 컨텍스트 베이스드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정보나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해서 최적의 서비스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프리딕티브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엉뚱해 보이지만 사용자 경험에 기반하여 남들과는 좀 차별화된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Make a News Experience. 이런 세 가지 양식의 앱이 구현되고 있다,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교시 15분에 끝나는데요. 지금 벌써 몇 분 남지 않아서 1교시는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교시에서는 실제로 어떤 앱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앱 아이템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홈 관련 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